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제 토 사장님도 바뀌셨고 앞으로 승무패 결과들이 어떤 방향, 어떤 패턴들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분석해 왔으니까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분석 내용 잘 들어보시고 좋은 정보, 적중할 수 있는 정보만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석에서 시청률이 일단 제일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구독자 10,000명 돌파, 지금은 벌써 11,000명이 넘었는데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K리그 6경기 중에서 각 경기에서 골을 넣는 선수 대표로 한 명씩만 예측하기로 당첨되시면 32,000원 싸드리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20패 2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울산 대 인천. 울산은 전북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김도훈 감독님이 구상한 대로 전북을 상대하기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꼬여버린 경기였죠. 어쨌든 이번 시즌 무패였던 울산이 패배를 기록을 했고 다시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에서 홍철을 영입을 해오면서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했던 왼쪽 측면 수비 데이비슨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막강한 스쿼드가 된 울산이에요. 자, 상대팀 인천은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는 2군 선수들로 구성된 수원FC, 수원 삼성 아니에요. 2군 수원FC에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인천도 1.5군이긴 했지만 무승부 끝에 페널티킥까지 가는 승부를 하고 패배를 했다는 점, 인천은 승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만섭 감독님이 사퇴를 하고 임중용 감독 대행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 있으면서 우리 팀이 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해요. 너무 약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나마 제주에서 아길라르를 영입해오는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선수 한 명이 팀의 패배 멘탈리티를 바꿀 수 있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홈팀 울산의 승무패 확률 승 73%, 무 27%, 패 0%로 울산의 패배 확률은 없다고 나옵니다. 또한 울산은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패배한 적이 없으며 인천은 역배당을 받고 원정에서 1무 4패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모든 면에서 울산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여나 이변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무승부도 가보겠지만 울산 대 인천 2군으로 짜여진 수원FC에게도 패배하는 인천에게 투폴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강원 대 부산. 강원은 주중 FA컵 강릉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생각보다 강릉시청과 힘겨운 경기를 펼쳤고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 막판에 이영재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연장으로 가서 후반 막판에 터진 강원FC 서민우 선수의 결승골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1.5군 정도로 보였던 강원은 연장까지 뛴 주전 선수들의 체력 보강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은 호주 리그에서 뛰던 측면 수비수 김수범 선수를 영입을 했고 광주FC에서 데뷔해서 풍부한 K리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님의 빌드업 전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화성FC와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평소 기용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선발로 많이 내세웠고 특히 벤치싱코라고 제가 가끔 그랬었죠. 어쨌든 빈치싱코의 헤딩골은 확실히 일부 리그에서는 먹히지 않지만 하부 리그 팀들을 상대로는 잘 먹힌다는 게 보였어요. 전체적인 골을 보면 세트피스나 크로스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 부산이 잘했다기보다는 화성FC가 워낙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홈팀 강원의 승무패 확률 승 38%, 무 50%, 패 12%로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강원이 홈, 부산이 원정일 경우로 계산했을 때 강원의 승무패 확률 승 33%, 무 67%, 패 0%로 강원이 패배할 일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부산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경기 강원이 오랜만에 3연패를 끊고 사실 3연패가 울산, 포항, 대구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잡을 팀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강원이 3연패를 끊기에 부산은 잡기 좋은 상대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강원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수원 대 서울. 수원 삼성은 홍철 선수가 울산으로 이적을 했고 염기훈 선수가 지도자 교육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죠. 현재 수원의 스쿼드에서 홍철과 염기훈이 빠진다면 그나마 세트피스로 먹고 살던 수원의 프리키커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C서울은 주세종 선수가 간바오사카 이적을 확정을 지었고 오스마르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영선 선수 또한 경기를 거듭할수록 수비의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공격에 박주영과 부상에서 복귀한 윤주태가 있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윤주태 선수는 역대 슈퍼매치 한 경기 최다골인 4골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고 또한 지난 인천전에서 부상 복귀골을 넣으면서 골맛을 본 상태라서 더 좋아 보입니다. 홈팀 수원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18%, 패 27%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수원이 홈이고 서울이 원정일 경우로 계산했을 때 수원의 승무패 확률 승 43%, 무 14%, 패 43%로 나옵니다. 서울은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경기 슈퍼매치가 아닌 슬퍼매치, 니가 가라 강등권, 이런 매치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최근 노답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서울은 오스마르, 윤주태가 복귀한 서울이 그나마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서울에 많이 몰릴 것으로 보였으나 생각보다 고르게 투표율이 분포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노리치 대 브라이턴. 노리치 시티는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정말 앞으로 노리치 승을 못 짓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푸키는 뭐 했는지 모르겠고 이제 골키퍼마저도 수비수들 실수 대잔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백들의 시즌아웃 부상이 커 보여요. 노리치는 강등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입니다. 상대팀 브라이턴은 리그 재개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맨유에게만 패배를 했고 노리치 시티보다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노리치 시티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브라이턴은 수비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의 상대팀 뒷공간으로 내주는 볼을 푸키가 받아서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등권에서 확실히 멀어지기 위해서는 노리치 시티 같은 꼴찌팀을 무조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또한 브라이턴이 크다고 보입니다. 홈팀 노리치의 승무패 확률 승 17%, 무 27%, 패 56%로 노리치의 승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홈과 원정으로 나눈 승무패 확률 승 20%, 무 20%, 패 60%로 노리치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물어보실 거예요. 골대법에서 같은 확률의 결과가 나오면 그 둘 중에 결과가 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통 20%대 확률로 동률이 나오면 결과가 잘 뜨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건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전 경기에서 노리치 시티가 보여준 수비 실책들은 조기 축구회에서도 안 나오는 실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리치는 강등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습니다. 노리치 시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 시티는 리그 재개 이후에 안 풀리는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바디와 이에나초, 메디슨 3인방을 주축으로 공격 라인을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리그 재개 이후에 4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 라인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레스터의 주 공격 루트인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주고 바디가 뛰어들어가는 공격보다는 번리같이 단순한 타겟팅 공격을 하는 팀이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레스터 홈경기지만 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를 치르고 레스터 시티는 경기한 지 4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 체력적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홈팀 레스터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28%, 패 17%로 레스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볼 때 승무패 확률 승 48%, 무 31%, 패 21%로 레스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레스터 단통승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투픽으로 간다면 레스터의 승과 무로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양 팀의 지금까지 맞대결 경기 결과들을 볼 때 무승부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맞대결 전적을 좀 참조를 했고 레스터가 경기를 주도하겠으나 뜬금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스터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맨유 대 본머스. 이 경기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맨유가 너무나도 좋아요. 특히 마샬은 날아다니고 있고 페르난데스, 포그바, 그린우드도 어린 나이인데 개인기를 막 쓰면서 요새 맨유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레시포드 이 선수만 좀 실수를 줄이면 골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당도 엄청나죠. 10,000원 놓고 1,000원 먹기예요. 1.1배당. 이 경기 본머스는 징계로 인해서 팀 내 득점 1위 칼럼 윌슨이 출전하지 못하고 킹을 원톱으로 미들에 많은 인원을 두고 경기를 펼칠 텐데 답이 없습니다. 이건 맨유 홈 경기에 포그바, 마티치, 맥과이어, 린델로프, 완비사카 뭐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홈팀 맨유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24%, 패 25%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사실 이건 골대법도 필요 없습니다. 저 확률이야 리그 초중반 때 선수들 다 골병 들어서 경기 못 나오고 똥 싸던 시절 맨유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승 확률이 높긴 하네요. 더 이상 이 경기 군말 없이 맨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날. 울버햄튼과 아스날 두 팀 모두 3연승을 기록 중이에요. 주중 경기가 없었던 울버햄튼이 확실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4위인 첼시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메네스, 트라우레, 조타, 3인방 공격 라인 굉장히 좋고 특히나 오른쪽에 도어티와 볼리 선수가 폼이 좋기 때문에 상대팀 아스날의 오바메양 선수를 막기에도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은 전 경기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지만 당연히 대승을 거둬야 하는 경기로 보였습니다. 노리치 수비나 골키퍼가 공을 갖다 주는데 넣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홈팀 울버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54%, 무 38%, 패 8%로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을 했을 때 승무패 확률 승 47%, 무 53%, 패 0%로 울버햄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아스날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역배당을 받고 3무 3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을 보고 가기에는 리그 재개 이후 3연승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 팀들이 아스톤 빌라, 본머스, 웨스트햄 등 하위권 팀들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울버햄튼의 단통승을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과감하게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첼시 대 와포드. 첼시는 주중에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니가 가라 챔스를 시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는 원정 경기여서 그렇다 치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죠. 부상자들도 거의 없어 보이고 주중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와포드 역시 동기부여만큼은 강하지만 경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번니와 사우스햄튼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데올로페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죠. 디니를 원톱으로 세우고 그 뒤를 두쿠레와 사르가 바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첼시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26%, 패 24%로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 때 승무패 확률 승 54%, 무 27%, 패 19%로 첼시의 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근데 이 경기 조금 배당이 수상합니다. 해외 배당 4점대의 무배당 굉장히 저는 끌려서 강등으로 가지 않기 위한 동기부여가 큰 와포드가 무승부라도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상무 대 전북. 상무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컵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죠. 특히나 강상우 선수의 리그에서의 활약은 엄청나다고 보이고 이번 FA컵 경기에서 FC 서울에서 입대한 박동진 선수를 출격시키면서 상태를 체크했고 박동진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공격력의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울산을 잡으면서 2위 울산과의 승점 차이를 4점 차이로 벌렸죠. 한규원과 쿠니모토의 활약이 좋았고 역시 미들라인이 강한 전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북은 상주 상무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주중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홈팀 상무의 승무패 확률 승 25%, 무 12%, 패 63%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상무가 홈이고 전북이 원정일 경우 승무패 확률 승 29%, 무 0%, 패 71%로 역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두 팀 모두 최다연승 기록 중으로 상무는 3연승으로 최다연승 중이고 전북 또한 5연승으로 최다연승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상무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워낙 지금까지의 상무의 선수진들과는 다른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꾸역승을 많이 보여줬던 전북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 막판 한 골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상주 상무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성남 대 포항. 성남은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에 지난 부산과의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면서 연패의 고리를 끊었죠. 하지만 타격이 컸던 게 수비수 이창용과 최지목 선수가 카드 징계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주중 FA컵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으로 경기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창용과 최지목 선수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나상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 출전은 했지만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번에는 양동현과 짝을 이뤄서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포항은 잡을 팀들은 잡아주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팔로세비치 부상 공백에도 2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번 시즌 일류첸코는 확실히 지난 시즌의 경기력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영준이 중원에서 주는 안정감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홈팀 성남의 승무패 확률 승 31%, 무 15%, 패 54%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성남이 홈이고 포항이 원정일 경우 승무패 확률 승 0%, 무 0%, 패 100%로 성남의 패배로 나옵니다. 저는 이 경기 성남이 지난 경기 필드 플레이어 8명으로 부산의 높은 점유율에도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양동현과 나상호의 조합은 확실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항에 많이 몰리는 경기겠지만 이 경기 저는 성남의 무승부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광주 대 대구. 광주는 승격팀으로 최근 전북과 포항을 상대로 선전하긴 했지만 역시 1부 리그 강팀과는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고 특히 이번 경기 윌리안 선수가 포항과의 경기에서 상대방 발목을 밟는 장면으로 인해서 경기가 끝나고 사후 징계를 받아 두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광주에서 윌리안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힘이 떨어졌다고 보입니다. 상대팀 대구는 역시나 빠른 역습을 통해 빈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격으로 세징야와 김대원의 돌파와 에드가 대안을 활용한 타겟 공격,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에드가나 대안의 키를 활용한 타겟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홈팀 광주의 승무패 확률 승 14%, 무 36%, 패 50%로 광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광주가 홈이고 대구가 원정일 경우 승무패 확률 승 20%, 무 60%, 패 20%로 나옵니다. 저는 이 경기 원정 대구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다양한 공격 루트와 제공권에서 나오는 타겟 공격 및 세컨볼에 대구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 광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번리 대 셰필드.
이 경기는 해외 배당이 번니가 역배당으로 들어와 있는데 변동되는 상황을 보니까 하루 이틀 뒤면 정배당과 역배당이 뒤바뀔 것 같다고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맛보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배당이 바뀌지 않았고 번니 배당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 셰필드 무와 승 배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셰필드가 토트넘을 잡은 게 영향이 크다고 보여요. 번니는 현재 부상자가 많아서 리그 재개 이후 경기에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원래도 득점력이 높은 팀은 아니었지만 더 줄었단 얘기예요. 투톱의 비드라와 로드리게스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나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셰필드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베르게 선수가 어린 선수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키도 195cm로 굉장히 큰 선수인데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전 경기들의 무기력한 패배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바뀐 모습으로 보여요. 이번 경기에서도 베르게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셰필드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번니의 승무패 확률 승 23%, 무 23%, 패 54%로 번니의 승과 무 확률이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승무패 확률 승 27%, 무 27%, 패 46%로 역시 승과 무 확률이 낮게 나옵니다. 저는 이 경기 주중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탄 셰필드가 번니 원정에서 패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번니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뉴캐슬 대 웨스트햄. 뉴캐슬은 리그 재개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승무 승으로 패배가 없고 본머스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나 생마시맨과 존조 쉘비, 알미론의 폼이 특히 좋아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주중 첼시를 3대2로 꺾으면서 분위기를 탔어요. 4경기 만에 득점이 터져졌다는 게 좋은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특이하게 승리를 거두면 그 다음 경기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홈팀 뉴캐슬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뉴캐슬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6%, 패 16%로 뉴캐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뉴캐슬이 홈이고 웨스트햄이 원정일 경우 승무패 확률 승 57%, 무 30%, 패 13%로 역시 뉴캐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뉴캐슬은 이번 시즌 홈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5무로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경기 뉴캐슬과 웨스트햄의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이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로 볼 때 그래도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진 적이 없는 뉴캐슬이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 예상해요. 1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맨시티. 리그 재개 후에 2승 1패로 좋아 보이지만 승리를 거둔 팀들은 노리치와 와포드라는 점이고 잉스는 예전에는 뭔가 몸도 그렇고 탄탄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경기는 사실 맨시티가 로테이션 멤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거둘 경기로 보입니다. 일단 뭐 골대법 말씀드리자면 홈팀 사우스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29%, 무 11%, 패 60%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사우스햄튼이 홈이고 맨시티가 원정일 경우 승무패 확률 승 30%, 무 9%, 패 61%로 역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 없다라고 보고 사우스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이변을 잘 잡아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